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트럼프 2.0 시대 개막, 암호화폐 시장 활성화 기대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제는 1월 가상 투자 수익률 공개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경제 상황입니다. 소비가 빙하처럼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연중 최대 대목 중에 하나인 설 명절 대목인데 손님들이 가게에 없다고 합니다. 장기화된 고물가, 어수선한 탄핵 정부, 그리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겹겹의 악재가 설 대목을 삼켜버렸습니다. 재래식 시장이나 전통시장에서는 이렇지만 인천공항은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로 북적이죠. 최근에는 대기 시간이 무려 6시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코스피 차트 지난주 약간의 강보 합세로 마감했습니다. 연초 대비로는 대략 6%가량 오른 상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S&P 500 두 지수는 대략 0.3%, 그리고 나스닥은 0.5%대 떨어졌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주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기술주들의 낙폭이 컸습니다. 금요일 날의 하락은 트럼프 랠리 닷새 만에 숨 고르기에 해당됩니다. S&P 500 차트를 보면 지난 5일간 거의 2%가량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약간 숨 고르기를 한 거죠. 연초 대비로는 거의 4%가량 상승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미국 주식시장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미국 주식 비중을 줄이라는 겁니다. 미국 주식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기업 실적, 성장의 기대치가 과도하다면서 거기에 더불어서 트럼프 새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현재 시장에서 너무 과소평가되어 있다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다른 지역 자산 간 밸류에이션 격차가 커지면서 미국 시장에 어떤 역풍이 닥칠지 모른다는 겁니다. JP모건의 수장 다이먼 회장은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22일 날 기자들과 만나서 미국 주식이 가격 측면에서 어느 정도 부풀려져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모건 스탠리의 미국 주식 집중 위험 경고와 맥을 같이 하죠. 작년, 재작년 미국 주식이 거의 50%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것은 사실이죠. 이러한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도 경고성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 상승이 전 세계적으로 마주한 가장 큰 위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다고 믿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시나리오를 실제 볼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는 비트코인이 70만 달러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위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레리 핑크가 경고했는데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1년 차트입니다. 최근 거의 4.8%대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졌죠. 현재 4.61%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도 굉장히 높죠. 트럼프 아닌 게 아니라 금리를 많이 내려야 된다고,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연준 의장과 대화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독립기관인 미국 연준에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것은 별로 좋은 모양새가 아니죠. 그러나 좌고우면하지 않는 트럼프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현재 무엇이든지 할 태세입니다. 또한 트럼프는 석유 수출기구 오펙에 유가 인하를 요청하겠으며 유가가 내려오면 금리를 즉시 내리라고 요구하겠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유가가 계속 오른다고 말씀드렸죠. 금리를 내리고 싶어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유가 상승도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여기 서부 텍사스 중진류 1년 차트를 보시면 최근 유가가 많이 올랐죠. 배럴당 거의 80달러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74불 수준입니다. 블랙록 CEO 레리 핑크가 다보스 포럼에서 국부 펀드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시작하면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70만 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는 화폐 가치 하락이나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안정성에 대해서 우려한다면 이런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비트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증권에 대한 적절한 해지 방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2% 또는 5%의 할당으로 비트코인 살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금을 운영하는 블랙록, 현재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블랙록의 레리 핑크 이야기입니다. 그는 23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자산의 잠재력을 강조하며 암호화폐에 대해서 자신은 큰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자산 토큰화의 신속한 승인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촉구했습니다. 블랙록은 세계 모든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리고 암호화폐나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누구나 손쉽게 그리고 부분적으로 쪼개서 이 자산을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 그것을 자산 토큰화라고 하는데, 이 자산 토큰화 시장이 빨리 열렸으면 하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 브라이언 모이니안도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서 미국 은행도 규제가 풀리면 가상화폐 결제에 뛰어들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CNBC 기자가 그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디지털 통화에 열정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은행업계는 암호화폐에 어떻게 접근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규제가 도입되면 여기서 규제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그런 규칙과 규정이 정비되어서 실제로 은행이 사업할 수 있는 현실이 된다면 우리는 암호화폐 시장에 강하게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 입장에서 우리는 이미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수백 개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고 그 분야에 어떻게 진입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즉,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위시한 미국의 은행들도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이치방크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23일 발표된 보고서에서 25년에도 비트코인은 높은 가격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국 내 규제 및 정치 환경의 개선, 그리고 기관 수용의 확대, 연준의 완화적 통화 정책이 비트코인 가격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지지가 시장의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지원이 암호화폐 황금 시대의 연속을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트럼프로 인해서 올해도 비트코인을 위시한 암호화폐 시장의 전망이 밝을 거라는 거죠.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검토할 실무 그룹을 신설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무 그룹, 워킹 그룹이 만들어질 텐데요.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화폐 규제 완화 기조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을 검토하고 트럼프에게 그 시안을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블랙록 ETF 최고 투자 책임자 사마라 코엔은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과 이에 따른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완화로 또 다른 역사적인 한 해를 올해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하자는 내용의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 FIT 21과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랙록 ETF 최고 투자 책임자 사마라 코엔의 발언을 한마디로 말하면 트럼프의 취임 덕분에 올해 25년은 비트코인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5일간 2.34% 올랐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로 거의 12% 상승한 상태입니다.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상승률이 놀랍죠.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하기 직전에 달러 트럼프라는 밈 코인을 출시했습니다. 출시하자마자 이 밈 코인은 가격이 12배 뛰었습니다. 점입 가격으로 트럼프의 부인 멜라니아도 밈 코인을 출시했습니다. 그러자 부부가 너무한 것 아니냐는 반대 여론이 형성되면서 75달러까지 급등했던 트럼프 밈 코인이 35달러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일가가 암호화폐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 노골적이고 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 말미암아서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한국의 금융당국도 가상자산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서면서 산업 육성과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뒤늦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원래 간담회에서 국제 동향을 고려해 가상자산 제도화를 서두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인의 암호화폐 계좌 보유 허용과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제화 검토를 시사했습니다. 뒷북이긴 하지만 우리도 커지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비해서 제도 정비와 규제 완화 및 명확한 규정 신설 등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 잠깐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대략 1.2%가량 올랐고요. 연초부터 보면 5% 이상 상승했습니다. 한 달도 안 되었는데 금 가격 생각보다 많이 오르고 있죠. 경제적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우려에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금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트럼프 2.0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화려한 축제 파티가 열렸는데요. 트럼프는 여러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상화폐 실무그룹 신설도 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올해 암호화폐 시장이 뜨거울 것입니다. 블랙록 CEO 레리 핑크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하면 70만 불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민코인을 출시했죠. 며칠 사이에 12배가 올랐다가 부인이 민코인을 출시하자 급락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 혼탁 그리고 과열의 징조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블랙록 CEO가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내놨고요. JP 모건에서는 미국 주식시장 가격이 너무 높다는 과도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여기에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1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달 가상 투자 수익률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올해 포트폴리오를 바꿔서 S&P 500에 30%, 미국 고배당 ETF에 30%, 금 10%, 암호화폐에 10월까지만 30% 비율로 투자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 30% 중에서 비트, 이더, 리플, 솔라나, 도지에 각각 균등 배분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투자금의 6%씩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셈입니다. 올 1월 1일 에이스 미국 S&P 500은 22,000원대였고요. 현재는 21,985원입니다. 여기 상승률을 적어놨죠. 미국 고배당주는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인데 이것도 연초보다 현재 조금 떨어졌습니다. 금은 연초에 12만 8천원대에서 13만원 초반으로 1.36%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기준으로 이하 모든 코인 가격은 업비트 기준입니다. 비트코인 연초 1억 4,100만원대에서 현재는 1억 5,700만원대입니다. 수익률은 11% 정도고요. 이더리움은 501만원에서 149만원으로 약간 떨어졌습니다. 리플은 3,300원에서 4,670원 대략 40%가량 올랐습니다. 솔라나는 28만 6천원에서 37만 3천원 30% 정도 올랐고요. 도지코인은 487원에서 522원으로 7%가량 올랐습니다. 상승률과 각각의 비율로 계산한 투자 대비 총 수익은 5만 39원이고요. 그래서 수익률은 5%입니다. S&P 500 그러니까 에이스 미국 S&P 500을 투자했을 때 수익률은 마이너스 0.68%입니다. 이번 주는 시편 84편 4절에서 5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사모하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 9절의 첫 부분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잠시 말씀드렸듯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서 항상 주를 찬송하며 주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집에서 사는 자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도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사모한다는 의미입니다. 성전에 가고 싶어서 성전으로 가는 길을 마음에 그리기 때문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과 성전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마음에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꽹후의 드론드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시편 84편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항상 주를 찬송함으로 복이 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